어제 민주당이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을 영입인재 4호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선원 전 차장을 외교 분야, 안보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 인물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선원 전 차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의뢰에 의한 공격은 어불성설이다고 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바로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이례경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은 물론 현충일 추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인식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선원 전 차장은 반미운동에 앞장섰던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주해방투쟁위, 일명 삼민투 위원장 출신의 대표적인 586 운동권 인사입니다. 민간인 치사 사건의 주범인 정의찬 전 이재명 당대표 특보, 국가보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추행 전력까지 있는 강유원 전 이재명 당대표 특보, 모두 한 총련의 핵심 간부 출신입니다. 86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86 운동권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내외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원 전 차장 인재 영입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민주당의 대국민 선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공고해질수록 민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국민의힘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당에 대한 국민들의 후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간 총 7억 2천여만 원의 국민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이자 좋은 정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라는 무거운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선민 후사로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방이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매체의 방심이 미는 사찰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하고, 또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 언론노조 등 모든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 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진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입니다. 저도 가방이 간사입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의 이런 정보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언론사에 유출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M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더 씌웠습니다. 민주당이 27일 방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끝도 없이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직무 관련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마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민주당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 공익제보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허위 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자는 이번처럼 방송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 면허, 등록, 인정, 특허 등 이런 사안에 주로 적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 처분의 절차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 제재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는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에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의 다수가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직자의 의무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180여 건이 해당됐는데 들어왔는데 그중에 가족 친지에 해당되는 것은 10여 건 이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자의 부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직무 관련자 플러스 사적 이해관계자가 심의 제소를 한 것이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허위 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방통위 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의 중립성을 훼손한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 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 공작을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의 정점시범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총선용 당대표 수사 재판 방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과 함께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서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국회에 탄핵 소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에서 청원심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법사위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 차원에서 검사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선 전 악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노림수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전 부지사가 낸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어제 최종 기각당하기는 했으나 66일간의 재판 지연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니 이번 검사 탄핵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재판 지연을 이끌어보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법한 수사와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며 탄핵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횡포이자 불리한 수사는 모두 힘으로 뭉갤 수 있다는 민주당식 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거대의 어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든 추진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폭주를 이제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 추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해초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